35입니다. 공인회계사 쪽에서 일하는 직장인인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 봉사활동에서 첫눈에 반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와. 하지만 그녀는 팔 한쪽이 없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 여자친구를 계속 사귀셨나봐요. 그죠? 사귀신 거예요. 사귀고 계세요. 지금. 네네네. 그런 여자친구를 계속 반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가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와, 짧은데 너무 어렵다, 사연. 야, 이거. 왜냐면 어머니 입장도 너무 알겠고, 그리고 당연히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가고 싶은 이 남자분 마음 알겠기에.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참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분들이, 장애우들이 예. 밖으로 활동을 안 하신다고 왜 안 나오냐면 시스템이 거지 같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정말 무지했어요.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나 시스템이나 뭐 시설 이런 쪽으로 아주 미미하게 변화가 되고 있지만 마음은 후진국이에요. 아직까지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후진국이라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대부분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어요. 맞아요. 왜? 여기선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사별로 잃은 여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우리는 식인이야. 남편을 잡아먹은 사람이야. 이때부터 소수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시작해요. 그리고 너는 우리와 달라부터 시작하고 불길한 그 무엇으로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뭐 방송국에서도 뒤에서도 그런 수군거림, 얘는 이제 코미디 못해. 얘는 왜? 얘는 남자를 잡아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까이고 제 머리 위에 근두운이 있고 마치 죽음의 사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느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카테고리에서 배제당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살기 힘든 일이구나. 고독감, 고립감, 그죠? 배웠어요. 나가기 싫어져요. 못 나가요. 왜? 나를 위한 장소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 배려한 곳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잠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만 이기적인 생각을 했는데 남다른 환경에 처해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별결 처리를 했어요. 항상. 같이 어울려 산다라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한 켠을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근데 부담스럽게도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내 삶에 지장을 좀 줘가면서까지 배려를 해야 되고 내 속도를 늦춰가면서 기다려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약한 사람들. 근데 정말 이 생각들이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좀 지나야 될까. 특히 유교가 지배적인 이 나라의 어떤 문화 분위기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고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어머님이 반대를 하실까는 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자, 여기서 팔 한쪽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여자친구를 나는 팔이 3개 있는 사람처럼 4개 있는 사람처럼 안아줘야 된다라는 거. 엄청 무거운 사명인데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는 만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들면 힘든 그대로 이 난관을 같이 이겨나간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난 네가 괜찮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좀 힘들지만 그거는 네가 힘들어서가 아니야. 이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함과 오해가 힘들어서지 이거를 내가 이해시키고 이러는 게 좀 지쳐서지 난 네가 힘들거나 네가 지치진 않아 라는 그 구분을 여자친구한테 늘 확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되게 중요한 이거는 문제인데. 왜냐면 나는 엄마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엄마와 전쟁에 몰입한 남자들은 내 여자가 얼만큼 외롭게 방치되는지 몰라요. 왜? 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 그걸 놓치거든. 놓쳐요. 결국은 엄마의 허락 전에 여자친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저는 이 어머니와의 이 길고 지루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여자친구를 틈틈이 살피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랑은 호흡을 좀 길게 가세요. 결국은 어머님이 완벽하게 쌍수들어 환영하는 결혼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을 만큼 내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세요. 이거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이건 불효가 아닙니다. 그런 확신과 뚝심을 좀 본인 안에 꽝꽝꽝꽝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머니와의 이 대립과 갈등이 주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얼마나 어머니와의 이 거친 풍랑이 있는 이 항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배가 커지는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노선을 알고. 저는 아직 꼬마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 아빠 입장으로 생각하면 진짜 엄마도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아니 내 소중한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네. 좋은 직장 다니고 똘똘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몸 불편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고생할까 봐. 근데 내 엄마의 아들 오해를 고생할까 봐. 풀어줄 의무가 있는 건 내 사랑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해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 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몸 하나의 장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길을 알고 맞아요. 보게 되고 듣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는 정말 너무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요, 성격이나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봐주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그 정도는 무조건 물러서고 봐주고 그거 더 기분 나빠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눈. 정말 그 눈을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천식이한테 항상 얘기해. 사람들이 너 동정하는 것보다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나아. 견제하는 게 낫다고. 저는 악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난 좋았어. 나를 동정하는 말보다. 오히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잘해주는 말보다 비아냥거리는 말이 더 좋았어. 차라리 누나. 차라리 좋았어. 그건 내가 이 사회에서 꿈틀거리고 생명이 있다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례해요. 그 사람을 그냥 우리 일상에서 쫓아내버려요. 저는 그 누나 제일 싫었던 게 좋은 거 우리 아닌 그런 것 게 같아요. 누나 좀 많이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누나는 괜찮아 쥐고 있는데 와갖고 아이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장가집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없는 팔을 보지 말라고. 장애가 있는 팔만 보지 말라고. 그녀가 갖고 있는 게 그 팔 하나가 생각 안 날 만큼 너무 훌륭한 게 많다고. 그 여자가 채워주고 있는 게 팔이 6개 달린 사람보다 더 나를 꽉 안아주고 있다고. 엄마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단지 이건 엄마와의 전쟁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비를 찍은 다음의 일이에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어. 내 눈에서 안광이 나와야 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무조건 내 선택이 옳았던 걸 엄마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그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녀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뭐 그런 대단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게 어때서요? 그냥 왼쪽 뺨에 점 있는 것, 그리고 다리가 조금 두툼하고 하체가 통통한 편인, 그리고 뱃살이 나온 편인 내 여자친구의 한 특징이에요. 그건 장애가 아니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막 눈치 보고 어머니 하고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단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내가 이해시키는 거죠. 엄마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뭘 두려워하는지 알겠는데 엄마는 어머니면서. 그것도 알아요. 근데 엄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기 싫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필요해요.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고 있어. 이런 점을 수시로 어필하시는데 단번에 안 돼요. 그렇구나. 어머니 잘 안 바꾸세요. 근데 해야지. 그렇죠, 해야지. 내가 살고 사랑을. 싶은 여자랑 살려면 감안해야지 뭐. 내 사랑이 보통의 사랑이 아님을 어머님이 꼭 아셔야 되겠군요. 그죠, 누나? 그럼요. 내 사랑이 아니, 근데 진짜 뜨거운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 결혼을 허락받지 않아도 최대한 꼭 결혼을 이렇게 지금 당장 내년에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연애 기간을 오래 갖고 가는 것도 어머니에 대한 예의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녀와 충분히 절충안을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면. 그럼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도 사실은 좀 헤아려서 어머님에 대한 예의도 지켜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를 막 편협한 사람, 막 차별하는 사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또 쉽게 생각 맞아요. 못하죠.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선 그렇죠. 확실히. 저희 엄마는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런 네. 커플을 봤을 때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들겼어. 나 여기 옆에 있잖아. 안 보려고 그래.
인정하고 싶지 아, 않은 근데 거야. 너 넌 사람- 달라 이러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이중잣대 달라. 있잖아. 이중잣대 있어. 있어요. 그치. 인증과 인증사님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시간. 그럼요. 아, 근데 오늘 선희 언니 입에 신내렸나요? 집사님 아닌가요? 아, 센스 있습니다. 아, 처음 보셨나 보다. 네, 입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신이 아니라 입에 성령이 오신 거니까. 성령님이. 예. 기독교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아니 뭐 그걸 그렇게까지. 다른 네. 보살님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아유. 바라면서. 오늘 또 포프리 단체복 입어서 다행인데, 아. 이 칼라 없으면 자칫 이제 불교 쪽으로 오해하실 거 아니죠? 회색이니까. 칼라가 있어 다행이죠? 네. 아, 바람 일단 신경. 에이, 그러지 마세요. 예. 칼라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 같이 지방시 스타일. 회색. 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럼요. 결국은 어머님이 완벽하게 쌍수들어 환영하는 결혼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을 만큼 내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가세요. 없는 팔을 보지 말라고. 장애가 있는 팔만 보지 말라고. 그녀가 갖고 있는 게 그 팔 하나가 생각 안 날 만큼 너무 훌륭한 게 많다고. 그 여자가 채워주고 있는 게 팔이 6개 달린 사람보다 더 나를 꽉 안아주고 있다고. 아, 엄마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시로 어필하시는데 단번에 안 돼요. 그렇구나. 어머니 잘 안 바꾸세요. 근데 해야지. 그쵸, 해야지. 내가 살고 사랑을 싶은 해야죠. 여자랑 살려면 감안해야지 뭐. 힘들면 힘든 그대로 이 난관을 같이 이겨나간다고.